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이 글자를 자 길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 영역의 글자를 번역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동 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로 점 3개.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번역 앱이 깔려 있다면 아주 손쉽게 번역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서 번역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 앱이 깔려 있다면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등으로 번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편리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영어, 한국어를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간단하다는 점, 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자, 이 그 작업한 내용에 뭐 라벨을 달아서 구분하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여기서 라벨을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스마트폰 교육과 나는 일상 두 가지로 라벨링을 하겠다. 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메모는 별도의 공간에 따로 보관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 이 화살표가 보관된 메모, 즉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보관을 해놓으면 메모 메인 화면 첫 화면에서 지금 작성한 메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줄 3개를 눌렀을 때 자, 보관된 메모에서 지금 작성한 메모를 확인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관이 필요한 메모들은 자, 이렇게 보관된 메모에다가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보관된 메모를 다시 꺼내 올 때는요, 자, 터치를 하셔서 자, 오른쪽 상단에 아까 누르셨던 그 버튼이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땐 보관하는 거고요. 그 위로 화살표가 보이는 거는 그 보관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고정이라는 거는 새로운 메모가 들어오더라도 이 메모가 항상 상단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핀 고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 자, 이 메모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작업 시간을 알림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메모가 어떤 장소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메모다. 예를 들면 교육 스케줄을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교육 장소로 알림을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 그 위치에 도착을 하면, 그 위치에 가면 알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도 알려주고요. 그 장소에 가도 메모를 알림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알림은 많이 해봤지만 장소로 알림을 주는 거는 좀 새로운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림으로 지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자, 뒤로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현재 화면에 지금 보관된 메모죠. 다시 왼쪽 가로 줄 3개를 눌러서 kin 메모의 처음 화면이 메모 카테고리를 누르시게 되면 보관되어 있던 메뉴가 해제돼서 다시 kin 메모 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메모를 보시는데 이 메모 보시는 보기 형태를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불규칙한 작은 그림 형태로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메모 화면을 어떤 식으로 보실 건가를 결정하는 버튼이 바로 이제 이 버튼이 되죠. 그래서 썸네일 형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리스트 형태로 볼 것이냐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처음 화면처럼 돌려볼게요. 네, 이 작성된 메모들 중에 불필요한 메모가 있다면요. 자, 이 메모를 삭제하시려면 자, 이 메모를 터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
세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자, 이 아래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없어지는데요. 자, 이 없어진 메모는 자, 이 구글 킵의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자, 왼쪽에 가로 줄 3개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휴지통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삭제된 메모는 휴지통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 보관된 메모를 다시 복원할 수도 있고 아예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른쪽 세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자, 휴지통 비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비우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휴지통 비우지 않더라도 일주일 정도가 보관이 되고 일주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복원을 하거나 또는 완전 삭제를 하시려면 이 휴지통에 있는 메모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메모를 복원하거나 아예 없애는 이런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원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뒤로 화면 누르신 다음에, 자, 왼쪽 상단 줄 3개 누르셔서 메모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다시 복원된 화면을 메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모를 다시 터치를 하시고요. 자, 이 메모를 다른 곳에 다른 앱으로 공유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 오른쪽 하단 세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자, 여기 보내기가 있고요. 이 메모를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실 때는 공동 작업자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구글 문서로 이 텍스트를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구글 문서 앱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다른 앱을 통해 전송이라는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앱에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일반 텍스트 문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글 문서로 만약에 여러분이 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 다시 보내기를 누르시고, 자, 구글 문서로 복사를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구글 문서로 복사가 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제 구글 문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계정, 자, 같은 계정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저는 폰에 구글 문서 앱이 안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간단하게 문서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은 뜹니다. 즉 뷰어가 되겠죠. 자, 이 문서를 내가 메모장에서 구글 문서로 와서 문서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또 고치시고자 할 경우에는요,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편집을 하실 수 없는, 자, 이렇게 구글 문서 앱을 설치를 해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구글 킵을 다른 앱과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의 메시지 중에 보관하고자 할 메시지가 있다던가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한 내용을 스크랩해서 구글 킵에 보관을 하고자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 자, 구글 킵 처음 화면으로 일단 맞춰 놓으시고요. 자, 인터넷 검색한 자료를 먼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인터넷 검색한 이 자료를 구글 킵으로 그 킵 메모로 스크랩해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네이버의 경우에 공유 개념은 하단에 있는 이 화살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킵 메모로 자료를 스크랩해 가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공유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이든 밴드 또는 블로그에 있는 모든 앱에서 내용을 킵 메모로
스크랩해 가실 때는 공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인터넷 검색한 자료를 구글 킵, 킵 메모 있네요. 이 킵 메모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스크랩해 갈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제목만 간단하게 쓰고요. 자, 이 버튼이 바로 라벨이죠. 이 스크랩하는 이 자료 메모를 라벨링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예를 들면 일상이라는 이 라벨을 표시를 하겠다. 자, 확인 누르시고 다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자, 구글 킵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글 킵에 보관이 스크랩이 되는데요. 자, 이 그 라벨까지 잘 되어 있네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한 스크랩된 내용을 메모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킵 메모를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스크탑에 동기화돼서 PC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PC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구글 앱 서비스, 구글 앱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킵이라는 서비스 앱, 구글 앱이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구글 킵 메모가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계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자, 여러분은 계정, 즉 Gmail 첫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글 계정을 쓰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아 놓으셔야 되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비밀번호를 안다라고 하시면 자, 입력을 하시고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작성하셨던 구글 킵의 메모들이 그대로 PC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의 이 문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글자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서는 바로 자, 이 더보기 버튼, 세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자, 이거를 구글 문서로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문서 워드 프로세서가 없어도 자, 문서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는 구글 앱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없었지만 PC에서는 그대로 이 구글 문서로 열어서 웹에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웹에서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PC에서 이 구글 킵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저장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PC에 저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메뉴를 눌러서 자, 저장의 위치를 컴퓨터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사본 만들기라든가 다운로드 이런 부분을 눌러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킵 메모의 활용은 이 PC에서까지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다시 다른 강좌에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